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무역 협상, 셧다운 이런 이슈들이 소강 상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실적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카콜라, 3M, GM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코카콜라, 3M 후실적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우리 증시는 저점 대비 고점이 360포인트 정도 올랐었거든요, 단기에. 이 정도 올라놓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3,800 위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입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러셀 2000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 헬스케어, 산업재, 그다음에 임의 소비재 이런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 뭐 하락했다 하더라도 폭락했거나 뭐 그런 종목들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중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관세 협상이나 셧다운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진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셧다운 종료가 된다는데 그다음에 관세 협상 다음 주 에이펙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 정도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결과는 없잖아요. 일단 좀 지켜보자. 그리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하는 거 보자.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좀 신중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실적은 대체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기업들의 4분의 3이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메가세븐 기업들은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나머지 493개 기업들의 수익 증가는 한 7%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이 수치보다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비교적 사고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좀 특징적인 건 금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금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해서 이게 이제 무슨 일인가 시장에서는 좀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주요 반도체주들도 오늘 좀 부진했거든요. 뭐 엔비디아가 그 AI 칩에 어떤 대안이 등장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오픈 AI에 보증을 선다더라.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금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보증을 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혹시 자칫 오픈 AI 하나가 잘못되면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동시에 또 이상해지는 건가? 이런 일부 이제 비관론자들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좀 매도가 약간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미증시 자체가 최근에 방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횡보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으로 봐야 된다. 뭐 대부분의 오늘 증권사들 보면 조정 시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세가 워낙 강해서 좀 조정은 짧게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상승장 이어가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이 오늘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밀리니까 이제 브로드컴도 밀리고 AMD도 밀리고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은 오늘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은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뭐 4조 달러 정도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마존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초고속 배송 서비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막 주문을 하면 순식간에 배송해주는 그러니까 근처에 막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는 물건을 싹 해서 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래서 이게 뭔가 좀 혁신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알파벳은 오늘 빠졌는데 그 오픈 AI에서 새로운 웹 브라우저를 출시한다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럼 클럽 사업부가 위협받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되면서 이제 알파벳 주가는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GM이 오늘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이제 그야말로 급등을 했죠. 15% 급등을 하고 포드도 주가 동시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코카콜라가 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GM하고 코카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는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주요 부품을 수입해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겼다. 그리고 GM 자체가 내년도 실적 올해보다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그래서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타격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고 코카콜라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다국적 기업도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또 상승력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기업의 실적 호조는 시장에서는 좀 의미 있게 지켜본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이 많이 빠졌어요. 하루에 갑자기 5% 넘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금 가격 빠진 거에 대한 해석은 우선 미중 관세 협상이 기대가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분산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매주 주말에 그 헤지펀드나 기관들의 포지션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승의 베팅을 얼마큼 몰렸다, 하락의 베팅을 얼마큼 몰렸다 이게 공개가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지표를 발표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지션 파악이 어렵고 또 이런 어떤 미중 관세 협상 다음 주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파생 쪽에서 뭔가 포지션 정리가 크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물에서 저렇게 떨어뜨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파생 쪽에서 어떤 자금 이동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향후에 좀 나오는 대로 계속 또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이한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의 어떤 붐 이렇게 이제 나온 뉴스였는데 뭐 챗GPT 출시 이후에 이제 AI 붐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메모리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고 PC 교체 주기 또 스마트폰 판매가 최근에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뭐 잘 팔린다 이런 보도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이 더 타이트해졌다. 안 그래도 타이트했는데 더 공급 부족이 유발되고 있어서 D램 현물 가격이 4월에 한 4% 정도 전년 대비 올라 있었는데 9월에는 전년 대비 3배가 올라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재고도 31주에서 8주까지 줄어들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HBM이 지금은 최고의 수익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쩌면 내년도에는 HBM이 아닌 그 레거시 제품이 수익성을 더 크게 기여할지도 모른다 실적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전업체나 서버 업체들은 이 반도체를 비싸게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 압박, 이익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뭐 삼성전자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 이게 이제 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삼성전자를 특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또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좀 많이 당했는데 8월 4일 저점 이후에 S&P 500 지수가 35% 올랐는데 골드만삭스 공매도 바스켓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받은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니까 지수 상승 한 3배 정도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공매도 쳤다가 낭패 이렇게 되면서 쇼커버하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돼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약간 횡보인데 미국은 11월, 12월에 전통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10월 고비 넘기면 지금 벌써 10월은 후반부잖아요. 10월 고비 넘어가면서 다음 달부터는 미증시가 강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징크스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올 때 쉽게 하락하지 않고 대기 매수가 계속 가동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년을 겨냥한 포트폴리오 구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수급이 매수 위로 돌아서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증시는 다음 달에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정을 쉽게 나오게 하진 않는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틀 전에는 빠졌다가 끌어올리면서 이제 종가가 고가로 끝나고 어제는 이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저점이 그러니까 종가가 저점 근처로 끝나고 이게 음봉 양봉 그다음에 이제 망치 서로 위아래로 들고 있는 듯한 모양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그제하고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그제는 11시 이후부터 그러니까 팔았다가 11시 이후부터 매수로 쭉 올라섰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700 어제 매수 페이스가 초반에 엄청났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3,900으로 가면서 매도로 나오면서 결국엔 종가로는 순매수였지만 어쨌든 그 11시 이후에는 사실상
3,500억 이상 매도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3,800에서는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텐데, 단기적으로는 어제 99,900원에서 막혔죠. 그러니까 10만 전자 앞두고 고비를 맞이한 걸로 보이지만,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건데, 삼성전자 120월선 내려오면 이때부터는 큰 상승으로 바뀐다. 제가 그때 삼성전자 주가 한참 안 좋을 때, 그래서 저 댓글에 맨날 무슨 너는 낙관론자냐 막 그런 댓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120월선 치고 나서 그 전에 고점을 다 넘기는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넉넉하게 넘기는 게 나와서 아마 10만 원이 최종 고점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좀 이슈들도 불안정하고 수급도 불안정하고 하니까 좀 매물 소화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완전히 피크를 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아예 하락을 했죠. 예, 코스닥은 최근에 상승이 연속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눌리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제 상승하는 음봉 나오면 아예 그냥 찍어 눌러서 하락시키고 5일선 한번 이제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계속 밀리는 거는 또 하나는 이제 그 880포인트, 예, 880포인트 부근에서 막혀서, 이게 이 자리가 고점 830이 저점 이렇게 되는 갇히는 건가? 아니면은 쌍봉 맞고 빠지는 건가? 이런 우려를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일관되게 매수하거나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갇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고객 예탁금은 뭐 줄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80조 원 정도까지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코스닥은 여기서 뭐 크게 빠진다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좀 주도주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메뚜기 장세, 오늘은 오늘은 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메뚜기 장세 같이 찾아오다가 주도주 잡고 올라갈 것 같다. 이미 이제 코스닥은 과매도권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큰 조정이 필요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찾아 메뚜기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종목들,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번씩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 이제 자동차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기 있고, 오늘 미국에서 또 자동차주 실적이 또 어떻게 영향 주는지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증권주가 또 한바탕 세게 올라갔다가 어제 상승폭의 한 절반 가까이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근데 이제 이 한미반도체는 대장이고, 그 외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서 소재 쪽, 뭐 동진세미캠, ENF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대장주가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주들 영향을 또 받게 되니까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 관련주들, LG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또 강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성 종목군들이 있죠. 어제 뭐 조선주가 또 뒤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또 흐름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차트가 쭉쭉 한번 밀고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 실적은 국내외 다 예상치 상회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서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성적표는 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 3,800 위에서 방향성이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위에서 어떤 형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렇지만 이미 올라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자리인데, 하필이면 또 10만 원, 50만 원, SK하이닉스는 50만 원 이런 구간에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대장주가 어떤 형태로 매물 소화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탁금 감안해 보면 코스닥은 좀 종목 장세가 계속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좀 지금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쭉쭉 올라가는 거는 2차 전지가 그런 역할을 좀 한동안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2개 이상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이제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방향으로는 코스피가 10% 이상
올라간 게 최근 20년 동안 14번 있었거든요. 이번 포함해서 월간 10% 이상 올라간 게. 근데 이전에 13번 자료를 보면 10번은 그 다음 달에도 올라갔고 하락한 건 3번이었어요. 근데 2009년 이후에는 그 월간 10% 상승한 다음 달에도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확률적으로 보면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11월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뭐 이거는 뭐 또 갑자기 어떤 돌발 재료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또 10월에 금리 인하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 다음 달에 실제로 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장 환경 자체는 종목 장세는 계속 만들 수 있는 주변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 동향에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좀 구독자 늘리는데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제 방송이 많이 노출된대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